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원하는 직업은 멀기만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원하는 직업과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연봉 5천만 원? 아니면 대기업 임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남의 기준으로 내 성공을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끌어당김의 원리는 이렇게 작동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명확할 때만 우주가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리라는 분이 있어요. 매일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구나. 그 순간부터 김대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내가 꿈꾸는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돈이나 지위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오전에는 창의적인 기획을 하고 오후에는 팀원들과 협업하며 저녁에는 성취감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처럼 말이죠. 이렇게 명확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성공의 정의를 쓸 때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써야 해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면 우주는 여러분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되고 싶다라고 하면 평생 되고 싶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성공 정의를 명확하게 한 사람들의 90%가 1년 내에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 변화를 이뤘다고 해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이제 성공의 정의가 명확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비전 보드 만들기예요. 비전 보드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내 꿈을 그림으로 만든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 과장이라는 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동안 회계 일만 하다가 갑자기 요리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죠. 나이도 많은데 무슨 요리사냐 하면서요. 하지만 박 과장은 비전 보드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운영할 작은 레스토랑 사진, 요리하는 모습,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 심지어 요리 프로그램에 나가는 상상의 모습까지 붙여뒀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그 비전 보드를 보면서 이미 요리사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히 회사 근처 요리학원 전단지를 보게 되고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좋은 기회를 소개해 주시고 결국 1년 만에 작은 카페의 주방장이 됐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레스토랑까지 열었다고 해요. 비전 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큰 코르크보드나 벽 한쪽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잡지나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아요.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 로고, 꿈꾸는 직업의 모습, 성취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이미지들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예쁜 사진이 아니라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미지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단순히 교실 사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 칠판에 뭔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 같은 걸로요. 그리고 이 비전 보드를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최소 3분씩은 바라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느끼면서 말이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뇌가 실제로 그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반응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자신에게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시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말들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주파수예요. 나는 늘 실패한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실패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요. 반대로 나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기회가 찾아와요. 최상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엄청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회의 때도 한마디 못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부터 했죠. 그러다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다. 나는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자기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한 달을 계속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상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요. 자기 확언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현재형으로 말해야 해요.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감정을 담아서 말해야 해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마음으로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성공한다가 아니라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처럼 말이죠. 네 번째, 꾸준히 해야 해요. 한두 번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3주는 계속해야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여요. 추천하는 학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매일 더 나은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다. 나는 내 재능을 발휘할 완벽한 직장을 찾고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아직도 내 인생은 그대로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는 요술봉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성공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 대표라는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어요. 꿈은 크고 야심도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팍팍했죠. 그래서 처음엔 나는 대기업 임원이 될 거야 라고 큰 목표만 세웠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큰 목표는 그대로 두고 매일 작은 성공을 하나씩 만들기로 한 거예요. 첫째 주에는 오늘 업무를 정시에 끝내기, 둘째 주에는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하나 제안하기, 셋째 주에는 새로운 업무 스킬 하나 배우기, 이런 식으로요. 신기한 건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더 큰 도전들도 시도하게 됐고 결국 3년 만에 다른 회사의 팀장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하세요. 너무 쉬우면 성취감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딱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면 오늘 새로운 사람 1명과 인사하기,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오늘 거울 앞에서 3분 동안 발표 연습하기,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을 충분히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나. 역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습관이 더 큰 성공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돼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와, 드디어 내 기회다! 인가요? 아니면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인가요? 대부분은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우리 뇌는 원래 위험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모두 위험으로 인식해서 피하려고 하거든요.
정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관련 경험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마케팅 공모전이나 관련 교육 과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원해봤자 떨어질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이 많을 텐데 나는 어떻게 경쟁하지? 결국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대신에 이번 기회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로 바꾼 거예요. 떨어지면 창피할 텐데 대신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케팅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거기서 만난 심사위원이 좋은 기회를 소개해줬어요. 결국 지금은 원하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도전의 파동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만약에라는 단어를 비록에로 바꿔보세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쩌지 대신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배울 게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막연해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정확히 뭘 두려워하는지 적어보면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공했을 때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두려운 만큼 생생하게 성공한 모습도 그려보는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한 모습을 자주 상상하면 정말로 그쪽으로 끌어당겨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신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생각, 습관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롤모델과 동조화하는 원리예요. 김 차장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했죠. 그래서 롤모델을 정했어요. 같은 회사의 박 부장님이었는데 이분은 팀원들과 소통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정말 잘하셨어요. 김 차장은 박 부장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팀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말이죠. 그리고 조금씩 따라해봤어요. 박 부장님처럼 회의 시작할 때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팀원들 의견을 들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팀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김 차장을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승진하게 됐어요. 롤모델과 동조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으세요.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선배, 동료, 심지어 후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은 특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가능하다면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꺼이 조언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따라 해보는 거예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그 사람처럼 긍정적인 말투로 이야기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사람처럼 체계적으로 업무를 정리해보는 식으로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처음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치 실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 과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디자이너인데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포트폴리오도 멋있고 창의성도 넘쳤죠. 하지만 몇 년 동안 프리랜서로만 일했어요. 큰 프로젝트나 좋은 기업과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디자이너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다른 디자이너들과 친해졌어요. 서로 작업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좋은 디자이너 찾고 있는데 관심 있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한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져요. 구체적인 네트워킹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페이스북, 링크드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의 업계별 모임이 많아요.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세미나, 컨퍼런스, 업계 모임 등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 내서 다가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참석하는데 어떤 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답해줘요. 세 번째, 기존 인맥을 활용하세요. 친구, 선후배, 동료들에게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는 분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의외로 도움이 될 만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꾸준히 연락하세요. 한번 만나고 끝나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가끔씩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셨나요? 라든지 이런 기사가 있던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공유드려요. 라든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트워킹을 할 때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 누가 진심인지 누가 그냥 이용하려는 건지 금방 알아차려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해요.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실천해? 맞아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루틴 만들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습관이고 본인의 행동 패턴입니다. 조 실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정말 게으른 스타일이었어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실천은 잘 안 하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승진이 계속 안 되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비전보드 보기, 출근길에 자기확언 5번 말하기, 점심시간에 업계 뉴스 하나 읽기, 퇴근 전에 오늘의 작은 성취 하나 기록하기, 이렇게 4가지만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 달을 계속 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비전보드를 보니까 하루 종일 목표의식이 생겼고, 자기 확언을 하니까 자신감이 늘었고, 업계 뉴스를 보니까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어요.